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마이크 테스트. 네, 지금 오늘 현장 입춘이 지났지만 많이 춥습니다. 네, 지금 체감 온도 한 영하 10도, 12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가 아닌 돈으로, 사기로, 부정부패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아닌 불법과 사기, 도덕성의 타락,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할 기회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을 회복하고자 여러분들께 진실의 소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지금 횟수로 7년이고요. 2020년 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국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 후에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현장입니다. 이 시간 기도로 322차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여기 왜 나와? 아이들 정신력 높이기 위해서 돈 주고 일부러 비싼 돈 주고 극기 체험하죠? 네, 아이들이 요즘에 온실속의 화초처럼 크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 속에 스키장과 눈썰매장은 아주 잘 가죠? 추운데 왜 바깥에서 눈썰매장, 스키장 가라고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왜 아이들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왔는지 어른들이 반성을 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왜 여기에 나와야만 하는지 반성을 하십시오.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이 시간 국민의례로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개항되어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기를 위하여 경례. 나는 나라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자랑스러운 애국가. 대한민국 국민이 애국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4절까지 외울 필요 없어, 강요하지 마,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게 왜 중요한데? 이거 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전체주의야 라고 하는 기본도 안 된 교사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6학년인데도 애국가를 4절까지 못 외워요. 초등학교 필수 영어 단어는 1000개 외우는데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는 4절까지 못 외워요. 어려워서래요. 어려워서. 영어 단어는 1000개 외우는데 애국가는 어려워서 4절까지 못 외운대요. 그게 말이 되는 핑계입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게 핑계예요? 4절까지 부르면 힘들어서 아이들 다리 아플까봐 4절까지 못 부른대요. 아이들 힘들까봐, 쓰러질까봐. 야외에서 행사할 때 애국가 4절 부르다가 쓰러질까봐 못 부른대요. 그러면서 공연은 1시간 넘게 해요. 말이 됩니까? 핑계죠, 핑계. 통일부 1억짜리 행사에서 애국가 4절까지 절대 못 부르겠다 답변 준 사무관 때려치세요. 당신이 무슨 공무원이야. 때려쳐. 멸국노제 1억이 넘는 행사에서 애국가 4절까지 절대 못 부르겠다. 애들 쓰러져서 너무 쓰러질까봐. 통일부 행사에서 애국심을 함양하겠다는 행사에서 애국가 4절을 절대 못 부르겠다? 통일부 해체해! 잘못됐습니다. 이거 모두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애국가 4절까지 완창하겠습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말로만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 실제 정책은 공산사회주의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주 찌찌명답게 나라를 찢고 있습니다. 외우심이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시간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네, 오늘은 국민교육헌장 박정희 대통령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목소리로 직접 남동하신 국민교육헌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분산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특별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교육 현장. 우리는 네, 국민교육 헌장은 이어가야 할 매우 올바른 국민 정체성입니다. 지금 국민교육 헌장 속에 담겨있는 내용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정신인데 이거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거 있습니까? 국민 정체성을? 없죠? 학교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6.25 호국보훈 정신도 안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국가 안보관과 국민의 정체성을 배웁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학교 선생님들 제발 6.25 호국보훈 정신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저 북해의 불법 난침으로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김일성 만세? 찌찌명의 망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찌명이 뭐라고 했죠?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라. 선대들 북한의 스피커 좀 잠깐 바꾸겠습니다.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선대들, 이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데? 했어야 할 것입니다. 판단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한마디만 할게.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런데요. 이재명은 전두환 대통령한테 전두환 싫어하면서 네, 지금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안 돼. 죄송합니다. 네.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첩 행동을 네가 발벗고 나서서 하냐? 국민 세금으로 노동신문 다 이제 곳곳에서 보게 만들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김일성이 무슨 노력을 했는데? 어떤 업적을 남겼는데 김일성이? 이재명! 네가 사람이야? 대한민국 땅에서 김일성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데? 이런 게 지금 대통령입니다. 김일성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김일성이 무슨 노력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 죽이는 거?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 김일성 수령 만세하면서 죽이고 있지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을 마구마구 죽이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김일성 수령 만세하면서. 그런 자들을 만세하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당장 내려와야 되죠. 이재명이야말로 탄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반대돼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강한 국가 안보관과 올바른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심으로 정책을 펴 나가셨던 훌륭하신 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언론이 아닌 진짜 정책의 결과들로 지금도 뉴스를 찾아보시면 남겨져 있습니다. 거짓 쓰레기 언론 기사들 말고, 선동 기사 말고, 마녀사냥 기사 말고 진짜 정책을 펴서 남겨진 결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국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할, 훼손할 의료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 영리화로 둔갑돼서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에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이 느껴집니까? 아무리 최고 권력의 자리 대통령일지라도 정말 민생에 필요한 법이 통과되어야지 이 정책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국회 의사당에서 국회 회의장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이 국정농단입니까? 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민생에 필요한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농단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제 정말 실종 아동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실종 아동법을 만들기 위해 정말 발로 뛰신 지금 현재 실종 아동협회 회장님과 대표님과 통화를 했고 그 법이 제정됐을 때 함께 했던 국회의원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종 아동법을 제정하는 할 때 당시에 많은 실제 함께 했던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다. 그 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찾는데 기반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어려운 약자의 아픔을 듣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셨던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셨던 것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정변 특검하라, 불법 헌법 재판소 판결 재조사하라. 이것이 제 왼쪽에 있는 구호이자 이 집회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오른쪽에는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번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명확하게 이 법이 왜 나쁘지? 라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듣고 인지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특별하게 특정하는 게 뭐냐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갑니다. 그 뜻은 이제 성별의 개념을 바꾸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상식으로 생각했던 성별은 남자와 여자 성별을 구분하는데 이게 차별이 됩니다. 이게 생물학적 성별이라고 하는데 이 성별에는 이제 성소수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별의 개념을 바꾸게 되는데 기존에 몸을 기준으로 바꾸는 거에서 마음을 기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 100가지가 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성별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회적 성별이 이제는 성별의 개념을 정착을 하게 되면 예컨대 남자는 이대로
여자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는 이대로 수술도 하지 않은 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 목욕탕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껴서 항의를 하면 이게 파면이 되고 반유권적이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프랑스 올림픽에서 여성 복싱 경기자 XY 염색체 생물적 남성 2명이 들어가서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생물적 남성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평등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성별이 정해지기 때문에 XY 염색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여성으로 선언하고 거기 복싱 경기장에 출전하는 게 평등이고 그걸 막는 게 불법입니다. 아, 이거 보시긴 해요. 이용호 대표님 집에서 요즘에 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에 선설이 통진당, 찌끄러기당, 진보당, 비례대표 아니면 될 수도 없는 당, 예? 더불어공산당이 정체성이 국회를 추종하고 김일성 만세하는 당 더불어공산당이 비례대표로 통진당 찌끄러기 진보당에게 의원을 주죠. 이거 하나만 봐도 더불어공산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네? 통진당 찌끄러기들에게 국회를 왜 만들어줍니까? 국회를 왈왈 지지라고? 대한민국 국민 물어서 죽이라고? 네? 손소리 발휘한 거 보세요.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가정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따위나 발휘하는 진보당의 손소리 무슨 국회입니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왜 월급 받습니까?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데 재산을 내놔도 부족할 판에 차별금지법 따위나 발의하는 통진당 찌끄러기 진보당 손솔 여러분들 규탄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가정을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성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거 법 낱낱이 들여다보면은 매우 비상식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법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 오랜데 마구마구 악법을 쏟아내는 국회들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는커녕 더 지하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미터 아래까지 대한민국을 끌고 내려갈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 경제가 왜 이래? 물가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살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일 똑바로 하는 정치인의 분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부터 일 똑바로 안 하고 부정부패에 저지르고 사기치는 정치인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진짜 일 잘하는 정치인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조차도 못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바른 정치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올바른 정치인이 후보조차 못 올라오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목소리 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다. 대한민국 왜 이래? 이렇게 만드는 정치인들 규탄하시고 일 잘하는 정치인들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목소리를
것이요. 그 힘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가는 반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손 시인님의 글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사상의 3대 키워드 빈손 시인님께서 매우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사상의 올바른 그 정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하거리고 웃을 때가 아니죠. 기 맞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쁜 정치인들로 가득 찼죠. 나쁜 정치인들 비판 안 하는 저렇게 하하거리고 기 막는 사람들 때문에 찌찌명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김일성 만세하는 이재명 따위가 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까? 김일성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니! 아이들을 보기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외치는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어른들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만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무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쳐요? 대통령이 김일성 만세하고 있는데 노동신문 따위나 보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김일성 만세하는 노동신문 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아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네, 빈손 시인님의 글 낭독하겠습니다. 사상의 3대 키워드 세 번째. 사상은 박힌 못이요. 이념은 문전 옥탑의 한가운데 버티고 있는 큰 돌이다. 있을 곳에 잘 박힌 못은 안전과 유지의 힘이지만 잘못 박힌 못은 불안과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다. 옥토에 박힌 큰 돌은 농사를 망치게 한다. 차라리 밭을 바꿔 정원을 만들라. 그리하면 큰 돌은 풍경이 되리라. 사상과 이념은 씨뿌리입니다. 돌밭에 뿌리면 싹은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여 금방 말라 죽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나 가시에 찔려 결국은 죽어버린다. 길가에 뿌린 씨는 사람들이 밟고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려 싹도 피워보지 못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나 옥토에 뿌린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공산주의는 가시밭이요, 사회주의는 길가의 밭이요, 인민민주주의는 돌밭이다. 혁명으로 수많은 인명을 해치고 사상과 이념으로 시체만 채운다. 모택동은 11세에서 21세 사이에 수많은 소녀들을 성노르개로 유린했다. 성병으로 고통받았으나 성은을 입은 자들이기에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여 결국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였다. 그는 혁명이란 이름하에 7,000명에서 1억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저주요, 형벌이요, 비극과 지옥의 악마였다. 종북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3대 키워드를 요약하려 한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사유재산권 보장, 시장 경쟁의 자유와 정부의 제한적 개입이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사유재산권 보장.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 소유권을 천부적 권리로 인정하며 이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적 활동의 토대가 된다. 시장 경쟁과 자본 이동. 생산수단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시장 경쟁을 촉구하고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과 이익 추구권의 자유를 획득해 한다. 정부의 제한적 개입. 정부의 역할을 권한의 규제와 법의 지배에 머무르게 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케 한다. 시장을 이길 정부는 없다. 시장은 거대한 물길이다. 억지로 강제하여 막으면 터져버리고 방치하면 도적대가 들끓는다. 셰셰 정부는 겁도 없이 정부를 이길 시장이 없다고 헛소리를 내까렸는데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자유민주주의,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상쾌하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로서 이 세 가지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며 국가는 이를 근간으로 정치와 사회의 체제를 운영한다. 자유, 개인의 사상, 표현, 집회 등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고 사회적 소수자도 억압받지 않는 권리를 보장한다. 민주주의, 국민의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법치주의, 모든 권력은 헌법에 따라 통제되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법에 순응하나 악법에 대하여는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있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이들은 모두 진보요. 진보는 공산주의다. 오직 자유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이것이 대한민국의 절대적 정체성이요 정치적 가치관이요 천부적 권리이며 국민 행복 추구권의 당위성이다. 결코 자유민주주의에는 위선은 없다. 결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다. 정청래는 단식하신다. 발음이 안 되네요. 단식한다시고 설쳤으나 담배를 뻐금뻐금 피웠고 리재명은 단식이라 호들갑을 부리더니 텀블러에 무언가를 담아 홀짝홀짝 잘도 먹었고 출퇴근 단식으로 아무도 그의 단식에 관심이 없었다. 오직 강선우만 이불을 덮어주며 애정을 표했다.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 강선우는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2026년 2월 7일 빈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대표님 정의정화 좀 부탁드릴게요. 정의정화.
차에. 네, 오늘 이제 입춘이 왔지만 한파의 날씨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햇수로 7년 322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한 회차도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허리가 매우 아픈 상태인데 그래도 움직여지네요. 걱정을 했는데 또 이 현장에 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네,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독립정신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유의 권리를 찾으시고 그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4개의 강 같은 평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시 위에 또 저 서울 광장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너무 감격스럽네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해서 이 자유를 지켜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K-파티로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해결을 해서 다음 주에는 진짜로 K-파티 이제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녹화를 하고 있고요. 녹화 후에 차후에 이제 동영상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함께해 주신 우리 애국청년 강씨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광화문 광장 K-파티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전을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 중에 사회 안전 방송 꼭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SK 브로드밴드가 없애려고 하고 있죠. 네, 그거에 투항하고 계시는 이용원 대표님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 이 사회 안전망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시 꺼도 돼요? 죄송한데. 네네.